이번에는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범준 부산대학교 특임교수, 이경환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곳은 어제 서초동입니다. 이 차량이 다니는 차로가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반대하는 분들이 도로를 경계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과 달리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어서요. 밤 9시까지 주최 측 추산 1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왔다고 하죠. 국론이 반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네 분께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준범 교수님, 일단 어제 서초동 앞에 모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국론 분열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저렇게 대립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 150만 정도 주최 측 추산은 이거는 이제 조국 임명해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150만 명 정도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약 1000여 명 정도 모였다고 주최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인원이 모여 있었는데. 아니, 설마 1000명은 너무 많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러면 검찰청 앞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수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먼지털이식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을 검찰이 좀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수사의 방법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 볼 때는 검찰이 개혁을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민들이 저렇게 모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의견이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환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한번 촉구를 하면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모이면서 검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자리였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리 봅니다. 말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고도 있다고 보지만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당시에 여당 어느 누구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찬성을 해왔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2달 만에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팩트, 사실에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내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 팩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잘못된 이야기들이 잘못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사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의 수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어제 나온 집회에 나온 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는 야당 인사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스리풀 축제라고 하는 그 축제와 결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체에 다 순수한 인원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왜냐하면 나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동원돼서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대변인 개인 의견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보수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를 다 동원됐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원되지 않은 부분이 순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요. 어제 집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좀 마이크를 옮겨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저는 좀 상당히 좀 답답한 풍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소위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눠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9월 28일 서초동에 모여있는 시위하는 국민과 또 앞으로 이제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할 국민 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제 보면 그런 거죠. 조국 장관을 수호하자, 검찰 개혁을 하자. 저는 적어도 검찰 개혁 목소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촛불 국민이 어느 개인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조국 수호라는 용어가 올바른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또 10월 3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조국 장관을 탄핵하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거기에 또 예를 들면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니까 전 양극단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 조국 장관이라는 화두를 두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분열된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좀 정치권이 좀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이게 왜 싸움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제가 볼 때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벌어졌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장관을 임명을 하셨고요. 네. 또 그런데 또 이례적으로 야당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례적으로 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촛불을 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다면 정치권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야당이 주장했던 게 경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지금 일본의 무역 침탈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 이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예를 들면 서로가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하시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국민을 둘러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젠 적어도 정치권이 응답을 해서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안 네. 그렇게 되면 소위 좋은 의미의 어떤 개혁적 과제가 국민을 둘러 나누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답답한 풍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풍광. 조국 옹호, 조국 퇴진으로 앞에 어제 서초동의 엇갈린 주장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에 이어서 2위가 한국당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당층이 바로 2위로 들어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더욱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집회를 보면서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기 때문에 더더욱 각 정당 간에 국민분들 간의 의문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2달간 조국 장관 임명을 전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두동강 났죠. 네. 대한민국 두동강 났고 그 두동강 난 내용들 전부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정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인사 문제와 민생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 지금 뭐 박지원 의원 아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소는 누가 키우나 이 말씀이 맞아요. 지금 민생이 정말 도탄에 빠져 있고 안보가 한 치 앞에 안 내보는 상황인데 네. 정치 과잉이죠. 주말마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반씩 나눠가지고 거리를 나가고 하는 건 이건 저는 어제 서초동 집회 장면을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이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단초는 조국이라는 분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게 단초가 됐는데 네. 사실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혹은 그 전에 조국 장관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입시 부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입시 부정 문제가 나왔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 임명되고 2달 뒤부터 사모펀드와 관련된 어찌 보면 권력형 비리로 유치될 수 있는 경제범죄에 관련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2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는 게 이 문제의 요체였죠. 이 문제의 단초였고 네. 사실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인 정의의 문제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가 지금은 네 편, 내 편,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건 네. 저는 정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사실은 지켜보고 결론만 보고 난 뒤에 판단하시면 될 일을 네. 중간에 청와대 대변인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서초동에 그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거 아닙니까? 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정 정파나 계파의 수장인 듯한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좀 듣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검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논두렁 시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유시민 이사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의 학습 효과가 무엇일지 논두렁 시계 저희가 관련해서 좀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문책. 유시민 작가가 강연을 통해서 이 조국 법무장관 보도를 보면 2009년에 논두렁 시계 보도와 같고 정도가 더 심하다 이야기를 하네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공격당했을 때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주춤하다 이 일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조국 장관 가족이 범죄자라는 인식이 강화되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검찰에 대해서 위헌적 쿠데타라고 하던데 일단 교수님, 예.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색출이라는 말을 여권에서 참 많이 하시던데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논두렁 시계 문제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얘기해서 저게 나온 건데 그 당시 국정원이나 여러 군데가 연관이 돼 있다고 지금 수사 기록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사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피해 사실 공표가 되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즉 사회적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흘리게 되면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피의자라 하더라도 예컨대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누군가가 얘기했던 진술이 검증 없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법에 막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저 논두렁 시계 때문에 도덕성이 엄청난 타격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심적 부담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고요. 네. 그것이 현재 조국 정국에서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가 더 추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은 범죄자를 잘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는 건 마치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라고 하면서요. 왜 대통령 인사권에 간섭을 하느냐 하던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은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물론 PC를 반출한 건 증거 보존이라 했던 분이긴 한데 말이죠. 예. 일단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네.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게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과거 논두렁 시에 관련해서는 그 정권이 MB 정부 때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전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논두렁 시기가 문제됐던 겁니다. 지금 피의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스스로 임명한 그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이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권 초기에 피의사실 야당 인사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입에 거품을 물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받아들였으면 계획이 됐을 겁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임명한 총장인데 자기 입맛이 안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피해 사실 공표보다는 적어도 수사를 지켜보자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지금같이 어떤 대통령이 개입을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모든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해임하면 됩니다. 본인 판단에 따라서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다든지 직권 남용을 한다든지 하면 직접 본인이 해임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나서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결국 저와 같은 형태에서 초동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는 형태, 네. 야당이 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와 같은 형태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자중을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반론을 제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저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좀 계속 좀 이상한 논리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서상 과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청문회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청문회 직후에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특수부 수사들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70여 곳이 넘는 것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서 검찰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분노해서 서초동 집회에 나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피의사실 공포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오늘 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위공직자랑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포를 아예 허용해버려라.
이게 한 4% 정도예요. 전 오히려 검찰이 어느 일정한 순간이 되게 되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국민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반반 정도로 예를 들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 보이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 예를 들어 과도하다 이렇게야만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좀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적으로 국민을 둘러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뭐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내가 분명히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 정도의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본중 교수님.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서초동에 나오신 분들이 들고 있었던 구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 아웃, 조국 수호.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죠.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은 하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 하나는 기존의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아니면 검찰 내 조직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개선, 이게 검찰 개혁의 요체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2주년 때 KBS 특별 대담을 통해서 그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적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통제를 할 수도 없고 통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도 자체가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여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특수검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가족도 털고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게 또 시민들한테 감정적으로 전이가 됐고 그게 아주 과도하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온 건데 실제로 검찰의 입장에서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조국을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전달됐고 실제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많다. 이 부분이 검찰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임명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 자체를 장구하게 시일을 끌어가지고는 자기들은 절대 유리할 게 없고 자기들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상태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론을 도출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자기들이 불리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만큼 많은 특수부 검사가 투입됐고 빠른 시일 내에 뭐 자녀들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 전 가족이 다 조국 일가인데 가족들, 딸, 아들 다 와이프까지 다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거지 이걸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다른 사건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경심 교수만 기소가 된 상황이고 딸과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진 않는 상태라고 저희가 분명하게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총장까지 운명 공동체다라고 출연했던 박지원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이슈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양한 검사라고 저희가 붙였습니다. 왜냐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이제 일선 검사들이고요. 또 한편 다양한 검사로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단호한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조국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으로서의 전화, 일단은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이제 바로 관등 성명이 이 수사팀장으로부터 나와 버렸는데요. 이게
검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수사가 앞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 소환까지 이르면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는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음 네. 돌아오는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전화 문제는 부적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조국 장관이 전화를 어쨌든 통화한 것 자체는 부적절한 거 분명합니다. 그건 뭐 인정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조국 장관도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전화를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통화하다가 부인이 이제 전화를 넘겨서 통화를 하게 돼서 이제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 네. 이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조국 장관이 의도를 가지고 그 수사팀장과 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직권남용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했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지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말 조국 장관이 그러면 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검찰에게 압박하고 수사에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니터되고 있고 저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분명히 알 텐데 조국 장관이 의도를 가지고 전화해서 어떤 말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압박을 주려고 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전화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조국 장관이 정말 직권남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려고 하는 또는 압박을 가하려고 했다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의 다른 범위로 또는 확대해서 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이러한 대화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직접 소환해서 불러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은요, 오히려 개혁이 혁명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루하루 살아내겠다. 마치 운명처럼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 대통령의 운명이 떠올릴 정도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다부진 사명감, 부인의 기소 여부, 또 자신의 소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듯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네. 만약 관련성이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소환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조국 장관이 제일 피해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는 정 교수에게 막혀 있지만 그 실제로 보면 과연 부부 사이에서 이걸 전혀 모르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는 정경 교수가 영어 교수에 불과한데 그걸 모든 걸 잘 알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는 조국 교수가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연결점을 찾는 것이 수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당연히 소환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일반 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든지 본인이 서울대 교수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법펀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 것들 웅동 학원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계속적으로 피사실 공포죄 때문에 검찰이 발표를 못하고 있지만 실제 축적돼 있는 증거나 진술을 보면 그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조국 장관을 안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기소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여권에서 주장을 하는 건 그렇게 한 달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오히려 검찰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달밖에 안 된 겁니다. 그만큼 혐의가 많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외곽부터 모든 수사의 원칙은 외곽부터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나 딸 문제 그리고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본류로 가게 되는 정 교수 그리고 정 교수 이후에 조국 장관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달 이야기하고 뭐 탈탈 털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부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피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그 밤샘 조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 관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압수수색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걸 가지고 11시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압수수색 시간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9시간은 대부분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때 참여한 변호인이 이거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바로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걸리는 시간들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마치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부 여당이 방어 논리로서 지금 쌓고 있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지켜본다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를 더 지켜보라. 대통령이 개입했나든지 여당 대표 개입돼가지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를 그대로 지켜보면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조국 장관의 통화에 대해서도요, 이게 유출이다, 아니다, 외압이다라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 형사 절차에 따른다. 문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운명 공동체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조국 장관을 안고 가겠다라는 뜻처럼 비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확인했지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금 가치가 제가 볼 땐 국민들의 일정한 저항이 있을지라도 지금 만들어진 촛불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턱들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 네. 소위 이번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예를 들면 많은 저항들이 있지만 이것을 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왜 하필이면 조국 장관이냐 여기에 네. 대한 의문점들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고요. 이 의문점들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해서 네. 그 정확한 증거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하지만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까지 가야 된다는 또 국민의 정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또 대통령이 또 쉽게 조국 장관을 경질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또 조국 장관 스스로 얘기했지만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겠지만 적어도 인사, 감찰, 조직 개편, 조직 문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빨리 속전속결해서 내부에서 그런 문화들을 좀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초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께 다시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두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도 여론이 저렇게 춤을 추는데 네.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온다면 그것은 조국 장관일까요? 윤석열 총장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기된 것도 조국 장관이었고 거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우는 조국 장관이 국민 정서 또는 여권의 많은 상황들을 판단해서 적어도 자기가 그것을 자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전 결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야당의 공세나 이런 것에 밀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정서에 따르는 결단이라면 또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어떤 기준일지 보십니까? 예, 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의 결과 내용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런데도 저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하면 검찰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이고. 네. 근데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법 판단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결국 그 내용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조국 장관이 네. 만약에 그 증거나 아니면 사법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중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누가 책임져야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둘 네. 중에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범준 교수님 손 드셔서요. 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민생이 거의 바탕난 상황인데 계속 이 문제로 정치권이 매몰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결자 해지하셔야죠. 결자 해지하셔야 되는데 시기가 네. 어쨌든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상황 아니면 또 검찰이 조국 장관을 소환하는 시기 아니면 국회 내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시기 어떤 형태가 되든 정치권 내에서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고 봐요. 또 여쭤볼까요? 예, 예. 자꾸 사법 판단이 결정이 되면 사법 판단의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조사가 혐의로 대상자가 됐다는 것, 네. 혹은 기소가 됐다는 것, 구속이 됐다는 것, 혹은 1심 판결이 났다는 것, 2심 판결이 났다는 것, 확정이 된다는 것.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어느 시점이 적용되어 왔습니까? 과거에 야당 인사를 상대로서는 조금만 혐의가 발생되면 전부 다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사법 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네.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나왔으면 스스로 판단하든지 객관적으로 어떤 해임을 하든지 하는 절차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미 사법 판단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종적인 판단이겠죠. 그럼 네. 대법원까지 가야죠. 3년 동안 끌고 가야죠. 과거에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온 예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피치를 올려주셨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점입니다. 일요시사 역시 조국 블랙홀로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요. 일요일 10시에 일요시사는 보다 신선하고 정확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